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저는 보통 새 폰을 바로 사는 편은 아니고 공기계를 2-3년 정도 쓰다가 중고나라에서 다시 공기계를 구해 바꾸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오래 쓰다 보니 슬슬 바꾸고 싶어졌고 눈여겨보던 모델이 울트라 S23이었습니다.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를 같이 보다가 가격은 중고나라가 조금 더 매력적이길래 그쪽 매물로 결정을 굳혔습니다. 사진으로 본 외관은 깔끔했습니다. 찍힘도 없고 액정은 한 번 교체해서 거의 A급 같았죠. 시세보다 살짝 저렴했고요. 딱 하나 걸리는 건 판매자 위치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타야 했고 왕복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판매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아직 판매 중이신가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직 판매 중이고 상태 자신 있다는 말과 함께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택배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점이 제 실수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이 좋았던 건지 사기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터라 설마 사기당하겠나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판매자는 먼저 말했습니다. 직거래도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해요. 어떤 방식이 편하실까요? 텍스트 한 줄이었지만 참 친절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직거래를 고집했어도 아마 말을 돌려 택배로 유도했을 겁니다. 어차피 목표는 사기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는 제가 묻기도 전에 선택지를 주는 태도와 빠른 응답, 깔끔한 사진으로 저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복 시간을 계산하던 제 머릿속에서는 택배가 자연스럽게 무게를 얻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절이 빠르다고 해서 그게 신뢰라는 보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에 저는 좋은 조건만 보고 이상 신호는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은 조금이 아니라 충분히 의심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산을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편리함과 합리화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택배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그럼 택배로 거래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입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해피은행 예금주 추진석.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중고거래 때 흔히 보던 그 일반적인 흐름 그대로였죠. 저는 계좌번호를 복사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체창에 숫자를 입력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직거래가 더 안전하긴 한데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편리함이 신중함을 이겼습니다. 왕복 1시간을 아끼는 대가로 저는 몇 초 만에 결정을 눌렀습니다. 입금을 한 뒤에 캡처를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출장이랑 일이 겹쳐서요. 내일 모레 발송해도 괜찮을까요? 발송하고 송장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바쁜 일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일 모레 발송 부탁드려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는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엄지 이모티콘까지 보냈습니다. 친절했고 매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고나라에서 같은 모델 매물들을 보면서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그 폰은 여전히 득템처럼 보였습니다. 액정을 한번 갈았다는 것도 사용감만 없다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설명했죠. 가격 역시 시장보다 약간 낮을 뿐 비정상적으로 싼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더치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기 이력도 수상한 내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내심 안심하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에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발송은 내일 모레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폰 케이스와 보호 필름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새 폰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혼자 괜히 들떴습니다. 발송 약속일 아침, 저는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송 가능하실까요? 다행히 답장은 빨랐습니다. 네, 오후에 택배 붙이고 송장 드릴게요.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다시 안심으로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엔 회사 동료에게 슬쩍 자랑도 했습니다. S23 울트라 괜찮게 건졌어. 사진 보니까 깔끔하더라. 점심시간 동료가 엄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야, 시세 잘 맞췄네. 그러고는 반 농담으로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근데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 벽돌 사진 받았대. 너도 당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상태도 깔끔하고 더치트도 깨끗하더라. 그 말을 하고는 평소처럼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저녁쯤 송장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퇴근 무렵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송장 나왔을까요? 몇 분 뒤에야 답이 왔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지금 붙이러 갑니다. 편의점 택배로 붙이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네, 편하실 때 보내주세요라고 답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밤 10시를 넘겨도 송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묻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 못 붙였으면 내일 아침이겠지.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늦어져서 못 보내셨으면 오늘 오전에 부탁드려요. 이번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누가 안전결제 링크 보내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거 사기예요. 링크 눌러서 결제 유도하는 건 100% 의심해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만 쳐봐도 사례가 나와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여기 접속해서 구매 진행해주세요. 이런 문구로 링크를 보낼 거예요. 그런 건 전부 사기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제는 링크 말고 계좌이체로만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저 이런 거래 오래 해서 잘 압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사기꾼이 사기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나라며 생각했죠. 경계심은 남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진짜 내일 배송하고 송장 보내드릴게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확인차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물건 보내주셨나요? 답장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한 줄이 또다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도 송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일에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몇 년 동안 거래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방심했구나. 허탈하게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송장 안 보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 오늘 바로 보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니 그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죠.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 완전히 잠적했구나. 경찰서에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대화 내역 캡처, 그리고 판매자글 캡처, 판매자 계좌번호, 송금 내역까지. 마지막으로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소 진행할 겁니다. 역시 돈은 받지 못했고 그렇게 결국 경찰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들은 말은 솔직히 제 기대보다 냉정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대포통장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고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죠. 그래도 수사는 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날 밤은 허탈함과 분노가 번갈아 왔습니다. 돈이 사라진 사실보다 더 씁쓸했던 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 돈 몇십만 원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쪽지가 네이버 중고나라 메시지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S23 울트라 그래 댓글 다신 거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도 사기당해서 고소 진행 중입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문자나 답장 부탁드려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쪽지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돈을 보내기 직전에 왔던 거였어요. 조금만 일찍 봤더라면 그 돈을 안 보냈을 텐데요. 정말 몇 분 차이였죠? 저는 바로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미 같은 사기꾼에게 당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거래 전에 더치트에서 계좌를 검색했는데 사기 이력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안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름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속을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그분도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들은 더 있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둘씩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만 원 피해봤어요. 저는 50만 원이요. 저는 45만 원입니다. 하나둘 모여드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그 방에서 가장 피해 금액이 적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허무하더군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니.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 같은 계좌, 같은 패턴으로 당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기꾼의 이름은 주진석이라고 불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실명처럼 보였습니다. 가짜 신분이 아니라 실제 이름을 적어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대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명이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비슷한 수법으로 모인 피해자들이 있으니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신고한 지 한 달쯤 지나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5개월 정도 흐른 뒤에는 사기꾼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공판 일정도 잡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정리해 추가로 냈고 법원에는 배상 명령 신청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판결로 배상하라는 의무가 내려져도 정작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국 변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 뒤따랐죠. 돈은 받지 못했지만 재판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기꾼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정의가 작동했다는 점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고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택배거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을 게 없는 판매자는 실명으로도 사기를 친다는 현실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 경험을 한번 떠올리시고 꼭 직거래로만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